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03% 올랐습니다. OECD의 1월 소비자 물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올라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10월 9일 리터당 1,693.62원을 시작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현재 1,908원 60전까지 올랐습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 1%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이 더 좋았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선물의 매수에 힘입어서 0.8%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0선을 넘지는 못했고요. 오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 가시권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통업종과 건설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하락했습니다. 90만 원 선을 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 오르면서 52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GS홈 쇼핑을 비롯해서 몇몇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시아적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올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다우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1%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내용 살펴볼까요? 네, 어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안 좋게 마감이 되면서 국내 시장도 일단 안 좋게 일단은 좀 출발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엎치락뒤 치락하면서 자기가 한때 2,000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이에 따라 지금 지수가 다시 또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런 현상도 보였었는데, 일단 이런 현상들은 내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선물이 이제 현물을 쥐고 흔드는 그런 웩도덕 현상에 의해서 어제 그 장 하루의 흐름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90만 원대가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시장 흐름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4천억 넘는 대규모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99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유통과 건설, 통신주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일단은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국가 기관에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걸 좀 약간 좀 깊게 좀 살펴보게 되면 국가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 차익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내지는 않기 때문에 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콘택으로 반전을 하면서 현물은 매수하고 선물은 매도하는 그러한 그 차익 매매 거래를 전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기관 특히 이제 국가기관에서 들어왔던 매수 자금은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자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도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 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좋은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선전한 그런 하루였었고,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중 대장주들이 하락한 반면에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은 전일 대비 좀 상승해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도, 매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수급 동향에도 신경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오늘장 변수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장 변수도 뭐 지금 주간 변수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유가 급등이 얼마나 좀 지속될 것인가인데요. 어제 뭐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시장 보게 되면 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WTI 기준으로 105달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까지도 잠재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오페크에서 내달 증산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폭은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우려와 기대감이 이제 상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 관련된 리스크는 좀 계속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의 변동 그 요인 중에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현선물 매매 포지션입니다. 잠깐 좀 그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어제 선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3월 7일 날은 7,800개양 매수했고 어제 6,700개양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흐름도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포지션에 의해서 좀 좌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내일 이제 금통위하고 이제 동시 옵션 만기 이벤트가 있죠.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오늘도 시장과 금리와 관련된 그런 이슈, 그다음에 현선물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시장을 좀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큰 내용들이고요. 투자 전략 여기에 맞춰서 또 세워봐야 되겠죠? 일단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로 이제 21선이 이제 1990선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다행히 좀 회복을 했습니다. 5일선도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 다만 보시게 되면 61선이 2035포인트선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0선에 다시 간다 그러면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중순에 2000선을 지지받는 듯 하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을 뚫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때 이제 거래량 2000선이 깨지면서 형성됐던 거래량이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형성됐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야지 다시 2000선을 좀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거래량도 최근에 좀 부진하고 거래 대금도 부진하기 때문에 박스권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1980, 1990선에서 2030포인트 선을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일 영향에 따른 선물 흐름은 좀 역시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좀 갈피를 좀 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본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관심을 둘 만한 업종,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뭐 지금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 중국 흐름입니다. 네. 상해 종합주가지수 흐름인데요. 지난 1월달 2,700선 저점을 찍고 어제 장중에 이제 3,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전인대 효과라고 하죠. 양해가 열리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중국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뭐 긴축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 내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관련된 주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종목은 그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중국 원양자원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뭐 지수가 이제 그 어제 지난주 저점 1,500원대 중반대에서 10,000원대 중반대에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네. 어제 11,500원대도 타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꾸준하게 좀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영향은 그동안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그러한 그 할인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할인 요인이 많이 참 작용했던 중국 관련주들 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중국 원양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중국 엔진 집단입니다. 중국 엔진 집단은 중국 복건성에 위치한 유명 차량용 기어 잔디깎기 모터사이클 생산업체인데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이제 고성장에 맞춰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차량용 기어라든가 모터사이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 자동차 판매량 및 중국 엔진 기어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가 2009년부터 2010년 이후부터 이제 큰 폭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매출액 보게 되면 2009년부터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 매출액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내는 대로 지금 매출로 좀 잡히는 그런 구조라서 여기에 따른 매출액이 상당히 좀 증가하면서 그리고 수익도 가장 크게 나는 부분이 기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산업 성장과 맞물려서 중국 엔진 집단 상당히 좀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림 하나 더 본다고 하면 한국 내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 이제 퍼하고 이제 PBR 비교를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중국 엔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올해 이제 기준으로 지금 중국 엔진은 한 5배 정도 수준, 6배 수준 약간 못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고 PBR은 약 1배 정도. 다른 국내 기업들 보게 되면 퍼는 높은 반면에 PBR도 상당히 높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안화 절상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을 통해서 지난주 이제 그 재무장관 쪽이 미국 재무장관이 위안화 절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발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내적으로도 절상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관련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인대 효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그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내수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소비 관련된 종목들 지금 상당히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엔진 집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하단 지지선 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이 종목 한번 고점을 형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점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일단은 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금 부담됐던 부분들이 그 중국 주식들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들이 그때 이제 발생했던 시점입니다. 뭐 중국 원양자원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해프닝 같은 것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차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엔진 집단 같은 경우는 고점이 8,590원, 작년 11월 1일이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보면 주가 지수가 꾸준히 좀 하락을 하면서 6,000원대까지 좀 밀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과 달리 기관들 매수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아래 부분이 이제 기관 매수 동향인데요. 기관이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 이후부터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일단 하락 마감이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이평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이제 120선 이평선이 어제 6,400원 터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돌파되게 된다고 하면 일단 7,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전일 가격인 6,250원, 목표 가격은 7,5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순저 가격은 5,9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엔진 집단 설명을 해 주셨어요. 중국 소비 관련주로 이렇게 중국 원양자원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내용과 함께 중국 엔진 집단 이렇게 두 종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들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도 분명 있단 말이죠. 대형주들, 유통주들도 있습니다.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뭐 홈쇼핑 관련주들도 있고요.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기대를 가져볼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런 그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국내 그 중국 내 그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화장품 그 소비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의 흐름은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뭐 라겔락 같은 흐름도 보게 되면 중국 전인대 효과 맞물려서 주가가 28,000원대부터 33,000원대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좀 그런 효과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이 지금 보면 그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에 있는 그 기업들은 약간 좀 수급에 있어서 좀 불안감을 좀 약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은 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 국내에서 이제 중국 주도로 수출하는 그런 업체보다는 중국 기업에 자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관심을 보시는 것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중장기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네, 중국 전인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살펴봤습니다. 중국 엔진 집단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소원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연기할 때 저희가 중국 전인대와 관련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오기철 차장과 함께 중국 엔진 집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이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었죠? 예. 일단 전인대 관련주로 지난주에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지속적으로 올해 중국의 내수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좀 활발하게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봄 시즌, 1분기, 2분기 시즌은 본격적으로 건설에서는 그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가격 메리트가 상당 부분 생긴 종목으로 접근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단 적절하게 낙폭도 좀 상당히 컸던 편이고 최근 들어서는 좀 기관의 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기초로 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매수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현대중공업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현재 가격대에서도 무리 없이 참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에도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은 없습니까? 예, 일단 현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리비아라든가 국제 유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3, 4월에 있는 유럽의 좀 국채 만기라는 부분 또 중동 사태의 해결 기미가 아직까지는 이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해결 기미가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네. 그게 확실히 나아진 상태에서 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목표 주가를 추가로 상승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이는데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추가적인 반등 측면에서 좀 대형주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50만 원 부근까지만 목표 주가를 좀 산정을 하시고 아직은 박스권에서 좀 대형주는 좀 하락시 매수하시고 네. 상승할 때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아직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최승훈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이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두 종목 모두 차트 모습이 최근 차트 모습만 봐더라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쪽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목표가 수준 다시 한번 책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익 모멘텀이라든가 지금 굴삭기 시장에서 중국의 그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뭐 상당히 좀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역시 아까와 같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일단 실적 모멘텀하고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있어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목표 주가 자체는 뭐 3만 원 인근까지만 일단은 좀 접근을 하시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추가적으로 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중동 사태가 좀 해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두 종목 모두 공이 뭐 목표 주가는 한 1-20%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IT 관련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LED 관련 업황 회복에 대한 기사가 지난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시면 올해부터 LED TV가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좀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LED TV가 전체 TV 시장에서 한 20% 초반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가격 인하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요 자체도 많이 늘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LED 시장 점유율 자체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점유율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동시에 나왔었는데, 일단 하반기부터 LED 시장의 가장 핵심 이슈인 조명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서 2-3년 내에는 백라이트에서 조명으로 그 조명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이제 매출 규모가 상당 부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LED 시장 성장률은 75% 이상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ED 업종에 대해서도 천천히 지금 IT 업황 회복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미래나노텍, 루멘스 이 정도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가전제품 매장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LED 신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관련된 뉴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서울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대표주라고 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LED 조명 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조기 개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 LED TV 증가 그리고 자동차용 LED에 좀 상당 부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는 LED 업황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1분기에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5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반도체는 지금 현재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지금 급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실적이나 다음 달 실적 같은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기대감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또 자회사에 있는 부분도 흑자 전환을 작년이나 올해 1분기에 하면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이나 실적 모멘텀에서 가장 코스닥에서 메리트가 큰 대형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요. 현재가가 전일 같은 경우 44,050원 정도로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이 어젯밤에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10% 정도 해서 5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매수에 임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5만원권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도 중요하죠. 이 손절선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손절가도 전저점 부분인 한 4만원 선인데, 4만원 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지지선이 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만원 정도 선까지 밀리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매수에 임하셔서 좀 가지고 보유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쪽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매수 주체에서 팽팽히 좀 맞서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죠. 예, 두 번째 종목은 미래나노텍이라는 코스닥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역시 LED TV 본격적인 성장 시점에서 시장 점유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있는 중소형주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 LED TV에서 LED의 개수를 줄이고 오히려 이중 휘도 확산 필름이라는 그런 필름으로 조명의 밝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의 채택으로 이제 단가를 낮추고 두께도 많이 줄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프리즘 시티 판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급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대형 터치 패널 필름이라든가 LED 조명 사업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PER도 8.3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신화인터텍이 이제 미래나노텍과 이제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좀 상당 부분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미래나노텍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 증가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또 분석도 많이 나오면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위치에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필름 업종이나 LED TV 업종에서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좀 저평가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매수가는 9,600원에서 좀 소폭 상승해서 출발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매수에 좀 적극 가담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인 한 11,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도 역시 전 저점 부분인 8,400원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트를 좀 살펴보면 미래나노텍과 서울반도체 약간의 차이는 분명 있긴 있습니다. 최근 상승 추세는 비슷하기는 한데, 과거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약간 동력 자체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의 힘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단기적인 상승폭 자체는 오히려 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전일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들어간 첫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수급 같은 측면에서도 미래나노텍이 단기적인 상승세는 오히려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저평가된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 미래나노텍이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안쪽에 있는 움직임은 훨씬 좋을 수 있지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업황 회복에 좀 가장 큰 수혜주는 역시 좀 서울반도체고요. 서울반도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다른 LED 종목이 크게 상승을 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꾸준한 상승은 서울반도체가 훨씬 클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오늘은 미래나노텍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각자의 또 매력이 있는 법이죠. 미래나노텍에 대한 후한 점수를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목요일에 큰 변수가 있습니다. 금통위 회의도 있고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또 그 내용들을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금통이라든가 내일 옵션 만기라든가 이런 부분 내일에 있을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일단은 시장에는 좀 다소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른다 내린다 말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상승되는 경우가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도 현재는 변수가 워낙에 많아서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내일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 차익 잔고도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규모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준의 중립적인 효과가 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수급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변동성은 상당 부분 있겠지만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좀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금요일 날 사우디에서 그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러한 부분이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의 좀 심리적인 그 측면에서는 훨씬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가 현재 리비아 사태보다도 사우디 같은 경우로 이제 그런 시위나 그런 심리적인 동기가 좀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는 상당 부분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좀 변동성 측면에서는 대형주들 위주로는 이제 내일이나 이렇게 상승해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전략도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고, 이번 주말 같은 경우가 이벤트도 많고요. 또 사우디라는 해외적인 변수도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 주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요한 날이 오늘하고 내일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우디 변수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지금 수익을 좀 일정 부분 거둘 경우에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수익이 마이너스권이다 이런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마찬가지로 좀 끊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대형주들 위주로는 만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뭐 대부분 다 중립적인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반면에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뭐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는 이제 그날 베이시스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라든가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이 항공주의 상승세를 봤을 때 중동 사태를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중립적으로 말씀을 일단 드렸지만은 뭐 그러한 부분은 언제든 운동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일하고 내일 정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는 다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요. 다소 뭐 상당 부분 큰 낙폭을 보인 상태에서는 뭐 매도에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네. 일정 부분 소폭의 좀 마이너스권을 좀 보이는 대형주에 따라서는 뭐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화가 조금 다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와 그리고 미래나노텍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목표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목표가 5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 4만 원입니다. 미래나노텍은 11,000원 선, 손절가는 8,400원 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유효하고 이 미래나노텍 쪽에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최성훈 과장께서는 앞으로 있을 국내 변수들뿐만 아니라 이 사우디 변수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유념 있게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강세를 보였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2000선이 무너졌고 198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또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하루 걸러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보이지도 않고 다소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겠죠. 일정 부분 현금 비중 보유는 필요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시작됐습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0.6% 오르면서 9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어제 9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갔죠. 89만 9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9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그 전날이죠. 웰스파고가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이 국내의 이 반도체 관련 전기전자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루머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꾸준히 드려왔는데요. 일단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원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요. 1.3% 정도 올랐었죠. 기아차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제 약세였는데 오늘 흐름은 또 반대 양상입니다. 오히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의 주가 흐름이 더 좋습니다. 기아차 1.2%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4%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보합이고요. 삼성생명 역시 비슷합니다. 삼성생명이 어제 주가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꽤 올랐었죠. 2%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살펴봤었는데 네, 거의 2%에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7% 상승 중에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보합입니다. 어제 정유 관련주들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오일 같은 경우는 정제마진 강세 지속에 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강세 보였던 거에 비해서 좀 부실합니다. 1.2% 정도 내리고 있는 S-오일의 모습입니다. LG전자는 0.4%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0.3%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하이닉스 제품에 대해서 좀 검사를 했는데 애플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또 들려왔습니다. 하이닉스에는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LG는 0.5%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 0.3%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4가 SKT를 통해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죠. 예약 판매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0.4%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은 0.1%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2.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제 막 강보합으로 접어들었고요. 호남석유와 삼성물산 1%대 강세, 하나금융지주 역시 비슷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역시 1%대 상승세 보이고 있죠. KT 0.6% 오르고 있고요. 통신주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현대제철은 강보합입니다. 신세계 0.5% 오르면서 롯데쇼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의 주가 흐름도 최근 들어서 괜찮습니다.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는 2.3% 급락하고 있고요. 기업은행 1.1% 오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또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200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0.6% 오르면서 단순 2000선을 회복했고요. 1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네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530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6%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서울반도체 다시 또 강세입니다. 1% 오르고 있습니다. CJ홈쇼핑 0.5%, SK브로드밴드 0.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0.4% 내리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포스코 ICT 약세입니다. 네오스게임스 역시 비슷하고요. 메가스터디는 1.4%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포스코캠텍과 아토, 덕산하이메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3.1% 급락하고 있습니다. 성화이텍, 주성엔지니어링, 젠백스 좋습니다. 테크노세미캠은 0.5% 하락하고 있고요. SK컴즈는 1.6%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은 현재 528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처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 흐름 분석해 주십시오. 예, 어제 미국 증시 상승 반전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도 일단 2000선 회복하면서 현재 11포인트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추세 없는 등락 과정이긴 하지만 어제 1%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역시 국제유가가 소폭이나마 하락했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가다피의 망명 협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은 적극적으로 오펙 중심으로 해서 증상 가능성 그리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비상시에 비축유 방충 등을 시사하는 등 전면적인 유가 안정에 대한 노력들이 일단 국제유가의 소폭 하락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두바이와 브렌트 가격이 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항공주가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우리 역시 오늘 대한항공 등 항공주가 이 영향으로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향후 2013년까지 수익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했고요. 특히 주주 중심, 즉 배당을 늘리는 정책을 시사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역시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1.5% 정도의 상승을 해서 어제 미국 시장과 비슷한 흐름들을 예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그 리비아 사태 영향권에서 조금은 더 벗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동시에 내성은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리비아 사태 이후 낙폭이 컸던 섹터들, 즉 오늘 시장에서 보면 건설 업종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비교적 저가 매수가 활발히 유입되는 양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투자 증대 가능성에 따라서 여전히 그 IT 부품 업종과 자동차 부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이후에 삼성전기 등 대형 제조 그 IT 업체들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부담 등으로 일단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 초반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대응 밀리고 있네요.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예, 지금은 뭐 펀더멘탈을 할 거냐 아니면 국제 유가 불안을 좀 더 기다릴 거냐에 대한 그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서 심리도 조금 좌우되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11일 날 사우디 쪽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간에 국제 유가가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간은 펀더멘탈과 국제 유가 간의 힘거리 과정에서 2000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 과정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점은 좀 더 높여가는 흐름들, 즉 저가 매수 유입종은 좀 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와 선물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금통위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결과 인상 가운데서 동결 쪽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 불안에 따른 경기 우려가 정부 측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 역시도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좀 점치는 그 분석 예상들을 할 수 있게 할 것 같고요. 선물옵션 만기 같은 경우 내일 있을 거는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 쪽이 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된 것이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를 조금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사우디 집회 부담 등으로 적극적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증시는 반등 기조에 있더라도 반등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장의 종목 대응은 역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설비 투자가 크게 늘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이나 IT 부품 등에 추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하고요. 일단 유가의 안정을 기대해서 선별적으로 GS건설이나 LS안전 같은 낙폭과 대주를 사보는 전략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차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팀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 소식 종합해보도록 하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제 환율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제 전일보다 2원 50전 하락한 1115원 50전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한 4천억 정도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5일 2평과 20일 2평에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제 포스코 배당 수요가 아주 소규모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환율의 이 하락을 방어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에 나서면서 NDF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환율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내일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를 앞두고 환율 롱 포지션을 취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는 이제 포스코가 이제 오늘 배당에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 한 5천만 달러에서 한 1억 달러 정도 규모로 외국인의 역송금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제한적인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만은 5일 2평선에서는 다소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한 1115원에서 1120원 사이에서 거래가 예상이 됩니다. 네, 채권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이틀째 강세였고 금통위 부담을 조금은 덜어낸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가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금통위 이후의 장세를 반영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국고 3년물이 크리티컬 레벨인 3.9%를 하회하면서 이제 금통위 금리 인상분을 선 반영했다고 해도 매수로 손이 쉽게 나가는 레벨이 아니라는 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요인으로 이제 오늘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이제 6틱 하락한 102.88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계속해서 단기물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물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계속해서 플래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이 김중수 총재가 이제 국회 재정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중현 장관이 보고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이런 상당한 질문을 받으면서 채권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중수 총재가 아무래도 이제 3월 금통위와 그리고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김중수 총재의 언급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요소들로 금리가 제한적인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3.95% 위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특징적인 부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가고 있는 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지수 자체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네. 또 어제 오르면서 2000선, 오늘 오르게 되면서 2000선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오를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또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고 내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외 변수가 조금 안정찼나 이런 생각들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좋은 형태의 관망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형태의 관망이라고 한다면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이는데 시장 접근할 때 그렇다면 일부분 한번 담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빠르다는 걱정도 좀 들어요. 사실 지수가 1950, 60선에서는 2000선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00선을 2000을 넘어서게 되면 2100선 이상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이 아직까지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좀 물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0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봐서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이 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사보는 건 나쁘진 않을 텐데 그렇지 않고 따라가는 매매로는 수익을 거두기가 네.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상일 팀장과 함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 2000선 위협을 받고 있네요.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1 현재는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26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마켓앤 증시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종목을 보내실 때는 종목 이름만 쓰실 게 아니라 매수 가격, 비중 이런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저희가 2대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